몇 년 전 엄청 무더웠던 여름이었다. 당시 고3이었던 나는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날 때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집에 남아 오늘 하루만 놀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밤새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날이 무척 더웠던 터라 에어컨은 조금만 키라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았다. 그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보니 슬슬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에어컨을 너무 오래 켰단 생각이 들어 에어컨을 끄고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정말 더웠던 날씨였던 터라 금세 다시 더워졌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임에 불구하고 너무 더워 에어컨을 다시 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낮부터 너무 오래 켜놨다는 생각이 들어 관두게 되었다. 그때 당시 방충망이 찢어져 방에 있던 창문은 굳게 닫아놓는 바람에 컴퓨터가 있는 내 방은 찜질방인 마냥 후끈후끈 달아올랐고 결국 더위에 지친 나머지 그냥 창문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창문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여는 순간 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이 굳는다는데 그 느낌을 처음 받았다. 1층이었던 우리 집은 내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 하나가 보인다. 1층이라 그런지 방 창문을 통해 이 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범한 대화 소리도 약간 과장하면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들리는 정도였다. 여튼 창문을 여는 그 순간 오르막길 위에 어떤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다. 옷차림은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입는 색깔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장을 한 건지 매우 창백하고 새하얀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폭탄을 맞은 마냥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채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눈이었다. 화장을 잘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다. 창밖에서 서 있던 그 여자. 창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떻게 눈길을 피할 틈 없이 눈이 마주쳐버렸다. 정말 그때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과 함께 온 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렇게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다 정신을 차린 나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나와 TV를 켜고 이불을 덮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온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처음엔 귀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너무 선명한 모습과 그래도 뭔가 이질적이진 않았던 분위기가 그냥 미친 여자인지 아니면 옷차림을 보아 무속인인지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정체가 궁금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고 소름 끼쳤던 건 그런 모습을 한 여자가 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 집을 창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창문. 너무 놀란 나머지 활짝 열어둔 창문을 닫지 않은 게 생각났다. 방충망은 뜯어져 없었으며 1층이라서 맘만 먹으면 너무도 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미 들어와서 내가 방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겁에 질리니 온갖 별생각이 다 들었다. 창문을 닫고 싶은데 왠지 방에 들어가면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필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왔는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공구통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둥 마는 둥 애써 웃긴 프로그램을 찾으며 TV를 보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내 방 쪽으로 향해 있었고 누구라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으며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무 놀란 나머지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내 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마치 무언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 작은 알갱이들을 땅바닥에 뿌리는 듯한 소리였다.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같은 동네에 사시는 큰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옛날에 쓰시던 핸드폰을 찾아 전화번호부를 뒤져 큰아버지 번호를 찾은 다음 곧바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누구세요? 짜증 섞인 큰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 난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울먹이며 큰엄마에게 말을 했다. 새벽 4시에 내가 울먹이며 말을 하니 잠에서 깨셨는지 진정하라며 바로 가겠다고 조심히 있으라고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 문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큰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곧바로 문을 열었고 막 잠에서 깨신 모습으로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두 분께 여태 있던 일을 대충 설명해드리니 곧바로 큰아버지가 내 방 쪽으로 향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뒤에서 큰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신 큰아버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면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시는 것이었다. 저 여자냐? 큰아버지가 나에게 물으셨다. 난 조심히 방에 들어가 창밖을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다. 그 여자는 아직도 창밖에서 내 방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정말 놀랬지만 한편으로 안심이 된 게 일단 귀신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큰아버지는 다시 창문 쪽으로 가시더니 당신 뭐요? 그 여자에게 큰 소리로 물었지만 그 여자는 말없이 큰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큰아버지는 약간 움찔하시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신고한다는 협박까지 하며 여자를 몰아세웠다. 그렇게 2, 3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도와줘도 지랄이야. 그러더니 획하니 돌아서 가버렸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돌아서 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돌아서 가던 여자가 근처에 서 있던 스쿠터에 타더니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고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 여자가 멀리 사라지고 나니 그때 내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새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큰아버지께서 소금이 아니냐는 소리에 나는 살짝 주워서 맛을 보니 역시 소금이었다. 아까 들리던 소리의 정체는 그 여자가 창밖에서 던지는 소금이 떨어지는 소리였던 것이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고 그 일이 차차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어머니께서 동창회에 다녀오시더니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엄마 친구 중에 무당일 하는 애 있거든? 오늘 동창회에 걔가 나왔길래 너 저번에 있었던 그 일 있잖아. 그 이야기 해주니까 글쎄 걔가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다. 네 아들 그 여자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 무당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주변에는 가지각색의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서성거리며 돌아다니는데 거의 95%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나머지 5% 중엔 정말 위험하고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귀신이 있다며 이런 존재들은 개인적인 원한과 관계없이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해를 끼쳐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 나쁜 귀신이 그때 당시 내 방 창문 쪽으로 들어와 나에게 해를 끼치려던 걸 그 여자가 그 귀신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였고 소금을 뿌린 건 귀신들이 소금을 싫어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직 신께 정성이 부족하여 그 잡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오셔서 3명의 귀에 눌려 그 잡귀가 겨우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자는 떠난 거라고 한다. 아마 안 그랬으면 그 여자는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중 약간의 신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며 정말 무당답게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듯이 이야기해주더라는 것이다. 여튼 그 사건은 그 뒤로 간간히 이야기거리로 남게 되었고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의문인 건 그 여자가 어떻게 잡귀의 존재를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그 여자가 어디서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